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쭤봤죠. 코미디 프로 많이 좋아하시냐고. 코미디도 많이 유튜브로 넘어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남양 특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 2개만 제가 딱 갖고 왔거든요. 제가 혼자 듣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개그맨 구정모님이 방송에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궁금하시면은 직접 그 채널을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라디오 괴담. 개그맨 구정모님이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라디오 DJ도 했었대요. 당시 라디오 PD님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으로 100명이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거를 라디오 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 100명을 납골당에 모아놓고 촛불을 100개를 쫙 준비를 한 거야. 한 사람의 무서운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이게 말이 100명이지 이 100명이란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촬영을 끝마쳤대요. 촬영이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려서 마지막 100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상입니다. 촛불을 끄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녹화 시간이 길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저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촬영을 잘 끝내놨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연출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지금 확인해봐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빨리 해봐라 라고 했고, 확인을 직접 해봤는데 꺼진 촛불의 개수가 정확히 100개였고 거기 안에 있는 인원도 딱 100명이었어요. 그 손을 든 여자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사람이 정확히 100명이었던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게 사람 숫자, 촛불 숫자, 이야기 숫자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 감독님한테 혹시 지금 한번 이거 체크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고, 지금까지 녹화한 내용을 음향 감독님이 체크를 쫙 해봤는데 문제가 없이 이 100개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대요. 근데 음향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PD님 이거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님이 가서 그걸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40번대라고 해볼게요. 40번 이야기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는데 40번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래요, 그 남자가. 그리고는 막 이렇게 음향 오류가 난 것처럼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 뒤로 이야기는 없고 바로 이어서 4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더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이 녹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로도 어쨌든 음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는 제대로 녹음된 이야기가 99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적으로 편집 퍼즐을 맞추기를 해가지고 그 남은 한 분, 손을 들었던 여자분 있죠? 이 분을 40번째 이야기로 녹음을 끝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크하고 문제 없다는 거를 확인하고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완성이 돼서 방송에 나갔대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 라디오 PD님한테 음향 감독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음향실로 돌아와서 녹음본을 쫙 펴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키면 뭔가 들릴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죠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PD님이 가서 그걸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딱 틀었더니 40번째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죽어가지고요. 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40번째 이야기를 했던 분은 죽은 분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무당의 경고입니다. 이것도 개그맨 구정모 님이 일본에서 직접 겪으셨던 일입니다. 친구들 4명이 우연히 되게 허름한 폐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곳이 엄청 유명한 폐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살던 분이 빠지고 오래 방치가 되어서 폐가가 된 그런 집이었죠. 그렇게 친구들이랑 폐가에서 막 이리저리 탐험을 해보다가 정말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정도 둘러봤으면 됐지 하고 넷이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갑자기 등골이 싹 오싹해지는 그런 기분 아시죠?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이상하게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했던 건 이 구정모 개그맨 본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동시에 그걸 똑같이 느낀 거예요.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했는데 그 중에 담력이 가장 셌던 친구가 야, 뒤에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뒤를 두리번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진행하는 도중에 게스트로 무속인 분이 오셨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구정모님 본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 근데 뒤에 뭔가 오싹해가지고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속인 분이 당연히 없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모님이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무속인 분이 말씀하시길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있을 것 같고 할 때는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래요. 위에 있는 건데 우리 정수리 위쪽에 있으면은 그 기척이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없고 그때 무조건 위를 봐야 뭔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억이 조금 잊혀질 때쯤 또 그 폐가 같은 비슷한 장소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거기서 등 뒤에서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그 방송 내용을 기억을 해서 야 이거 그거잖아, 뒤에 없고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구정모님은 직접 들었던 터라 위를 절대로 못 보겠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거기서 또 담력 있던 친구가 야 괜찮아 위에 보자. 혼자 보는 건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고개 들어서 동시에 위에 뭐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으니까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4명이 동시에 다 뛰어나갔어요. 이 기묘했던 이 무서웠던 경험을 빨리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라디오 방송이 없었는데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가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동시에 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무속인 분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면서요. 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뒤에서 소리가 났다니까요. 그 말을 듣던 무속인이 그 소리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라고 물었어요. 실제로 그 쿵 소리가 되게 가까이 들렸거든요. 친구 모두가 무서워했던 거고. 그래서 그 소리요? 되게 가까웠죠? 라고 했더니 그 무속인이 맞잖아요. 머리에서 내려온 거네 라고 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뒤에서 오싹한 느낌이 났을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보통 머리 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머리 위에 있던 거죠.
근데 고개를 들어서 위를 확인하니까 고개가 젖혀지면서 이 위에 서 있었던 게 뒤로 탁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쿵 소리가 났던 거고. 이렇게 개그맨 구정모님의 무서운 이야기 2가지였습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쇼킹한 거야. 무섭고. 첫 번째 이야기도 무서웠지만 특히나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 많이 느끼거든요. 이유 없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고 오싹해질 때,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가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떠 있대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위를 확인해 보면은 높은 확률로 마주칠 수 있다 이거죠. 너무 소름 돋아. 난 이제 이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죽어도 위를 안 쳐다볼 거예요. 너무 무서워. 이거는 며칠 전에 메타코미디 클럽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온 이야기였고요.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오싹했죠.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시리즈가 쭉 길어요.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부터 시리즈물 쭉 달릴 거니까 몰입하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1편. 안녕, 올해 23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아마 내가 초등학생 때쯤이었을 거야.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살다가 슈퍼를 접고 아파트로 이사 온 적이 있었거든. 나는 원래 TV를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걸 진짜 좋아했어. 특히 추운 날 문 살짝 열어놓고 이불 꽁꽁 싸매고 TV 보는 거, 그게 진짜 꿀이거든.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라? 몸이 안 움직여. 손가락 하나도 까딱이 안 돼. 그때 알았지. 아, 이게 가위 눌림이구나. 근데 이상한 게 나는 잠든 것도 아닌데 눈을 뜬 상태에서 몸이 딱 굳어버린 거야. 내 목이 갑자기 누가 잡고 돌리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니 내 시선이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에 딱 멈췄어. 그리고 그 순간 위에서 어떤 여자가 거꾸로 싹 떨어지는 거야. 검은 자켓에 치마, 딱 봐도 그건 교복 같았어. 그 여자는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일부러 날 보라는 듯이 탁 떨어지더니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대로 멈췄는데 그 얼굴 지금도 못 잊겠어. 눈은 피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막 웃는 거야. 입이 찢어진 채로 이빨이랑 잇몸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입 안에서 피랑 피눈물, 그게 막 섞여가지고 얼굴을 타고 위아래로 흘러내리더라고. 진짜 5초 정도 멈춰 있었는데 그 5초가 하루 마냥 길게 느껴졌어. 그리고 갑자기 퉁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제서야 내 몸이 움직이더라고. 나는 펑펑 울면서 안방으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다 깨가지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야. 무슨 대낮부터 귀신 타령이야. 심심하면 TV나 봐. 무섭고 서럽고 막 뒤죽박죽돼서 더 크게 울면서 막 떼쓰면서 밑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했거든. 근데 엄마가 확인을 해봤는데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대. 엄마가 그거 키 크려고 그러는 거야. 너 잠깐 잠들어서 꿈꾼 거야 이러면서 날 달래줬지. 근데 키는 안 크고 옆으로만 컸어.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 여자를 또 봤다는 거야. 가위에 눌리지 않아도 창밖에서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심지어 누군가 시선으로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 마치 거꾸로 매달려서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존재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번엔 수능이 끝난 어느 날의 이야기야.
우리 아파트 앞에 강이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 비가 막 샥 오는 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고무보트 있지, 그걸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모두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거든. 그 뒤로 그 강은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소문이 났어. 나는 눈이 내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 눈이 펑펑 오는 날 베란다에 나가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어. 근데 강 상류 쪽에서 뭔가 둥둥 떠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야. 3명? 4명 정도 되는 시체들이 강에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거 119에 신고해야 되나 싶었는데 혹시나 119에서 장난 전화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시체들이 작은 댐 근처에 도착을 딱 했는데 그때 얼굴이랑 몸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멀었는데.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그들의 머리가 물 위로 툭 떠오르는 거야. 머리, 어깨, 그 다음엔 가슴. 점점 물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지. 멀어서 얼굴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겐 안 보였지만 어기적 좀비처럼 나오는데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 너무 무서워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엉엉 울면서 외쳤어. 그때 느꼈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해. 도대체 그들은 왜 물 밖으로 자꾸 나오려고 했던 걸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었죠.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살자 했던 여학생의 귀신을 처음으로 조우했던 게 아닐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주쳤다고 했죠. 제가 괴담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살자를 하게 되면은 그 행동, 그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영원한 그 무한 루프에 갇히는 거예요. 살자 하고 또 돌아가서 또 살자 하고, 아파트 위에서 투신 살자를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영원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그래서 그 아주 강력한 귀신과 맨 처음에 조우하게 되었고, 2번째는 물귀신. 강에서, 아파트 앞에 있던 강에서 났던 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진짜 빠져 죽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시체가 탁 비 오는 날 오더니 소용돌이 치는 지점에 멈춰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오더라. 물귀신들은 자기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 놔야지만 승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물귀신들이 무서운 거고, 비 오는 날마다 물색하러 밖으로 나오는 거였을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곡 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수심, 그리고 물 안에 있는 유속들은 전혀 다릅니다. 만만하게 보셨다가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2편. 때는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가 같은 시기에 꿨던 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 어머니의 꿈이야. 우리 엄마는 원래도 몸이 좀 약하셨는데 그 당시엔 특히 더 많이 아프셨대.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요양하고 계셨지.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꿈을 꾸셨다고 해. 꿈속에 돌아가신 친척분이 나타나셨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수척하시고 피부도 하얗게 질려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여러 말을 걸어봤지만 그분은 대답도 없이 그냥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라고만 했대. 그래서 따라간 곳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 비싼 생선, 여러 가지 전, 동그랗게 깎아 올린 과일, 말린 대추, 그리고 양초까지. 딱 봐도 제사상 같았어. 그분은 엄마한테 이렇게 앉아서 먹으라고 손짓을 했어. 평소 식탐이 좀 있던 우리 가족답게 엄마는 먹으려는 자세를 딱 취했는데 그 순간 외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야. 외할머니는 엄마 손에 들린 수저를 딱 뺏으면서 호통을 치셨어. 왜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노? 이게 무슨 짓이고? 그리고는 억지로 엄마를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막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고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저승사자의 모습이었대. 외할머니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비켜주소. 그러자 검은 옷의 무리들이 길을 딱 열어줬고 그 순간 엄마는 꿈에서 딱 깼대. 며칠 뒤 신기하게도 엄마의 몸은 점점 좋아지셨다고 해. 이번엔 아버지의 꿈이야. 그 무렵 아빠도 이상한 꿈을 꾸셨대. 아빠는 혼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뭔가 가위에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나름의 노하우로 가위를 피하시려고 눈을 딱 떴는데 외할머니가 아빠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거야. 애비야, 나랑 같이 가자. 아빠는 깜짝 놀라셨지. 이혼한 마당에 외할머니가 왜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나 느낌이 안 좋았대. 무시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거실 쪽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거실을 보니까 나무로 짠 관 하나가 딱 놓여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렇게 서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아빠는 큰 소리로 외치셨대. 네 딸년이나 데려가! 그 순간 외할머니도 검은 옷의 남자들도 모두 사라졌다고 해. 나중에 알았지만 꿈에서 진수성찬이나 제사상을 받으면 그게 저승밥이래.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결국 외할머니가 엄마를 살리고 아빠를 대신 데려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생각하면 할수록 오싹한 꿈이었지. 다음엔 침대 밑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야.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있었어. 내가 초등학생일 때 친척 동생이랑 같이 잤던 날이었지. 우리 집 침대는 반 2층 구조였어. 내가 위에서 자고 친척 동생은 밑에 침대에서 잤는데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어. 현관 쪽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을 지나 내 방문 앞까지 다가오는 듯 했지. 쿵 쿵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였어. 그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방 안 가득 냉기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 그 존재는 바닥을 기어오는 듯했어. 하반신은 없는 것처럼 양손으로 몸을 끌며 쿵쿵 찍으면서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 내 침대 밑에서 그 소리가 멈췄어.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자고 있던 친척 동생이 말을 거는 거야. 형, 침대가 왜 이렇게 흔들려? 나는 정말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면서 대답했지. 야, 뭔 소리야. 침대가 왜 흔들려? 빨리 자. 근데 그 순간 침대 밑에서 하고 누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나랑 놀자! 그건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어. 친척 동생은 남자였는데 말이지.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재미없어 씨. 그러자 냉기도 사라지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 다음날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동생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져.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는 엄마의 꿈, 두 번째는 아빠의 꿈, 세 번째는 좀 번의 이야기. 네, 어머니 꿈과 아버지의 꿈, 이게 거의 비슷한 무렵에 꿨던 꿈이었는데 내용이 진짜 좀 이상했죠. 외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엄마가, 사연의 주인공 엄마가 되게 아팠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근데 꿈속에서 친척분이 진수성찬 자리에 초대를 했죠. 근데 그게 저승밥이래요.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뭔가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아플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플 꿈인데 완전 진수성찬의 뷔페처럼 이렇게 쫙 깔려있으면 아픈 정도로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에서 절대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거기 검은 옷의 남자들, 흔히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이 딱 서서 못 나가게 했대요. 그 밥을 먹을 때까지. 그랬는데 외할머니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아, 내가 다른 사람 데려올 테니까 우리 그냥 보내주쇼 해가지고 엄마를 구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했거든요. 외할머니가
데려온다고 했던 사람이 아빠였던 거야. 이혼을 하니까 남남이잖아. 근데 내 할머니도 좀 너무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아빠한테 가가지고 손목을 딱 잡고 애비야 같이 가자. 자기 딸을 살리려고 이혼한 사위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조금 무섭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침대 밑에 아이. 하반신이 없던 모양이죠. 스르륵 쿵쿵 스르륵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니까 친척 동생은 남동생이었는데 여자의 목소리로 같이 놀자 이랬대요. 옛날엔 저 되게 그 2층 침대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2층 침대가 너무 싫어.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괴담에서 2층 침대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대학교 기숙사에도 2층 침대가 있고 거기에 괴담 많죠. 나 2층 침대 이제 못 쓸 것 같아. 다른 사람의 희생보다 사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에 해온다는 게 어쩌면 운명을 거스르는 건데 운명을 거슬러서 좋았던 걸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대가가 있는 거니까 모든 행동에는. 등가교환이라고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등가교환.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내줘야 된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던 거겠죠. 이 사위도 못 데려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뭐 저리가 네 딸년이나 데려가 이러면서 막 욕지거리를 했죠. 귀신을 물리칠 때 욕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주 하급의 귀신들한테나 그게 통하는 거지. 조금 센 귀신들한테 욕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욕을 하지 맙시다. 혹시나 들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3편. 오늘은 내가 7살쯤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 시작해볼게. 어렸을 때 난 정말 자주 아팠거든. 그래서 누나가 하는 말이 집에 와서 내가 없으면 얘 또 병원에 입원했구나 하고 태연하게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는 거야. 그땐 경기를 자주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발작 같은 거였어. 눈 돌아가고 온몸 덜덜 떨리고 침 질질 흘리고 그런 거. 그날도 발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 침대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애가 있었어. 엄청 활발하고 밝은 애였거든. 아파서 입원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어. 걔가 나 심심할까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갖고 와서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간식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고 간식을 절대 안 사주셨거든 나한테. 장난감도 이거 금방 질려 하면서 안 사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주는 난 걔가 너무 좋았어. 걔랑 노는 게 너무 좋았지. 근데 그날 밤 옆 침대 쪽에서 부스락부스락 소리가 나더라. 안 좋은 느낌이 확 들어서 슬쩍 쳐다봤는데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그 아이 침대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다리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검은 형체가 나를 탁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머리카락도 없고 얼굴도 없고 입만 있었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는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사람 모양의 검은 그림자였어. 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눈이랑 마주친 느낌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미친 듯이 잠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옆에 여자애한테 놀자고 했는데 얘 표정이 확 달라진 거야.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멍하니만 있고. 그러다 잠시 후 걔가 갑자기 발작을 막 하더니 간호사들이 막 와서 데려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며칠 뒤 꿈에서 걔가 나왔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병원에서 입던 구질구질한 추리닝 대신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걔가 작은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나중에 열어봐 라고 말하더니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었어. 그리고는
싹 사라지는 거야.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난 발작이 멈췄어. 추가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줄게. 이것도 내가 한 6살, 7살 때쯤 있었던 일이야. 부모님은 맞벌이, 누나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 너무 심심해서 밖으로 놀러 나갔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나랑 비슷한 또래 애가 날 보면서 웃는 거야. 그 애가 내가 친구해줄까? 라고 하더라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던 나는 바로 좋다고 했지. 근데 조건이 있었어. 나 만난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였어. 그렇게 걔랑 친구가 됐는데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 항상 둘이서만 놀자고 하고 사람 많은데 말고 우리 집에서만 놀고 싶어 했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걔가 찾아왔고 누나나 부모님이 집에 오면 절대 안 와. 그리고 가족들 돌아오기 몇 분 전에 나 바빠서 가야 돼. 하고는 꼭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난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엄마랑 시장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분명 차에 치여서 날아갔다고 했는데 내 몸은 멀쩡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차에 치여서 날아갔대. 사람들이 다 신기해했었어. 넘어지는 순간 언뜻 할머니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했어. 그 사고 이후로 그 친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 엄마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 순간 치마로 나를 받아줬다고 하더래. 사고 나기 전에도 계속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면은 나랑 외롭게 같이 놀아주던 그 친구가 사실은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엄청 이뻐해 주셨다고 하는데 죽어서도 손주 걱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뭔가 처음에는 되게 무서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슴이 찡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귀신은 맞았어요. 사연의 주인공한테 내가 친구 해줄까 했던 그 아이, 그 여자아이. 이상하게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절대로 놀러 오지 않았고 사람이 없을 때만 꼭 혼자서만 왔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이 차에 쳐서 붕 날라서 떨어졌는데 몸에 이상이 아무것도 없던 거야. 물론 아이들은 뼈가 유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골절이 더 안 난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연약하긴 하겠지만 유연해서. 근데 차에 치여서 날아갔으면 어디 한 군데는 그렇게 됐을 법한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이상해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러 갔더니 여기저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줬던 거죠. 그거 너희 어머니가 지켜준 거야. 즉 사연의 주인공 외할머니가 치마로 탁 받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로 해준 말이 더 찡했어요. 사연의 주인공이 외로울까봐 항상 같이 놀아줬다는 거지, 외할머니가. 그러니까요. 근데 왜 사위만 미워했을까? 사위랑 이혼한 이유가 뭔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까진 저희가 모르겠지만 손자를 아끼고 이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외할머니가 왜 사위를 데려가려고 했을까? 그러면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4편. 오늘은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귀신, 물귀신 이야기를 해볼게. 이상하게 다른 귀신들은 나한테 해코지를 안 했는데 물귀신만 만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 나 수영도 잘 못하면서 물은 또 엄청 좋아해. 물이랑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물에 뜰 줄만 알면 되지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물놀이를 가면 신나서 물에 퐁당 들어가서는 배가 고파질 때까지 안 나오곤 했지. 어느 날 친척 동생이랑 내기를 했어. 야, 저기 바위집 고기 하자. 물살도 세지 않고 깊지도 않아서 야, 이거 껌이지 하면서 들어갔거든. 근데 물속에서 뭔가 느낌이 싼 거야. 순간 밑을 딱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내 밑에 누워서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순간 너무 놀라서
오줌을 지렸어. 그 여자가 씩 웃는데 소름이. 내가 정색을 했으면은 그냥 무서울 텐데 웃고 있으니까 더 섬뜩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 발목을 꽉 잡고 밑으로 훅 당기는 거야. 난 물속에서 막 푸푸푸 하면서 한참을 떠내려 갔지. 다행히 내 지방들 때문에 내 몸은 물에 잘 떠. 그래서 어찌저찌 살아남았어. 얼마나 떠내려 갔을까. 어떤 아줌마가 날 건져주셨어. 처음엔 시체가 떠내려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려다가 내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걸 듣고 꺼내주셨던 거지. 그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도 주고 차를 태워서 엄마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셨어. 지금 생각해도 진짜 감사한 분이야. 차를 이용해서 데려다 주셨다고 했으면 진짜 멀리까지 떠내려 왔네. 또 한 번은 강원도에 놀러 갔을 때야. 펜션에 있다가 심심해서 밖에 나갔는데 강 위에 살얼음 같은 게 딱 끼어 있었거든. 와 예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얼음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살얼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사람이 설 리가 없잖아. 또 물귀신이었지. 나는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다른 곳을 봤는데 느낌이 오는 거지. 그것이 계속 나를 보고 있고 점점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게 가까워질수록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으슬으슬 추워지고 배까지 아픈 거야. 결국 무서워서 서울로 바로 도망쳐왔어. 집에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엄마가 사줬던 부적도 있고 귀신들이 무서워한다는 고양이도 있거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고양이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막 숨는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 아픈 것도 가라앉고 몸도 괜찮아지더라고. 아마 물귀신이 집까지 따라오진 못하고 좀 힘이 약해진 거 아닐까 싶어. 솔직히 물귀신한테 자꾸 당하면서도 난 물이 좋더라고. 그냥 이유 없이 좋아. 이거 말고도 물귀신한테 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다음 이야기에 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귀신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지독한 존재들이죠. 꼭 끌어당기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말하잖아요. 쟤 물귀신이다. 자기만 당하지 않고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고 끌고 들어가야 자기가 승천할 수 있으니까.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야 내가 계곡을 놀러 갔는데 수심이 안 깊어. 그냥 무릎 정도까지 오는 물이야. 그래서 그냥 재밌게 놀고 있는데 느낌이 쌓여서 밑에를 보니까 그 수심 얕은 곳에 어떤 여자가 누워서 물 밑에서 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줌 안 지릴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은 지렸습니다. 오줌만 지려서 다행이지. 나였으면은 와 아무튼 그 수심이 얕았던 곳이었는데 그 존재가 발목을 잡고 딱 끌어당기는 순간 물에 빠져서 오프오프 하면서 쭉 떠내려 간 거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어떤 아줌마에 의해서 구해진 거예요. 아줌마가 엄마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데려다 줬대요. 그만큼 멀리 떠내려 갔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물귀신은 진짜 셌나 봐. 그러니까 따라온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붙어 있을 때 살얼음 위에 떠 있다가 나한테 다가왔죠. 그 기운을 나한테 묻힌 것만으로도 우리 집 고양이가 날 무서워했다. 붙어 왔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놀러 가는 것도 신중하게 놀러 가야 돼요. 근데 어디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낯선 곳에 갈 때는 소금 같은 거 한번 잘 챙기고 다녀보세요. 제가 굿즈로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